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벼락치기 문제 풀기 제11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시각적 고시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고시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별표 2는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 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각 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알부틴 로션제, 또 알부틴 액체, 알부틴 크림제, 알부틴 침정 마스크 이 네 가지의 제제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미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 제제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물질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히드로퀴논입니다. 이 히드로퀴논은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해져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피부 미백과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죠.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는, 그래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효소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 효소가 바로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런 티로시나제의 활성이 활발해지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알부틴은요, 이러한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멜라닌의 색소가 많이 생성되지 않겠죠. 그로 인해서 피부의 세포가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이 알부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알부틴은요, 빛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효소나 또는 미생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바로 포도당하고 나머지 하나가 히드로퀴논입니다. 이런 히드로퀴논은 알부틴과 마찬가지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피부 자극, 백반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 처방으로 한시적으로 국소 부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알부틴을 포함하고 있는 제제에서는요, 이 히드로퀴논의 함량을 꼭 분석해서 그 함량을 제한을 둡니다. 그 함량의 기준이 바로 1ppm입니다. 즉 1ppm이 넘게 이 알부틴 제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또 여러 가지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틴과 관련돼서는 바로 히드로퀴논 연계해서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부틴, 히드로퀴논 1ppm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및 시험 방법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원료는 감초 또는 그 밖의 근현식물 뿌리를 무수에탄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을 다시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가막 농축하여 건조한 유용성 추출물을 가루로 한 것이다. 바로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 고시 함량 0.05%이고요. 자, 이 원료는 정량할 때 땡땡 35.0% 이상을 함유한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라브리딘입니다. 그라브리딘.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이 그라브리딘은요, 이 감초의 뿌리에서 발견되는, 뿌리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의 일종이고요. 아이소프라보노이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식물 유래 분자들의 천연 페놀의 일종인 이 글라브리딘은요, 화장품 성분에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에 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글라브리딘은 미백과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피부에 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이 글라브리딘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라브리딘 유용성 감초 추출물 그러니까 연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글라디에이터입니다. 옛날 범투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었죠.
이 글라디에이터에 글라브리딘이라는 검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글라브리딘, 유독 얼굴이 하얀 검투사입니다. 굉장히 잘 싸웠던 검투사인데요. 이 검투사가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었다고 하네요. 자, 감투사, 글라디에이터, 글라브리딘, 유용성 감초, 미백 고시 성분 같이 기억하시면 어떨까 잠깐 얘기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문구를 이용한 성분을 맞춰보는 문제죠.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적어야 하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파라벤 위주로 나왔죠. 당연히 파라벤과 관련된 성분이겠죠. 여기 중에 해당 성분 빼고 나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메칠 그리고 페닐 파라벤이지요. 이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은 부칠, 프로필과 관련된 파라벤 성분입니다. 부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소부칠 또는 이소프로필 파라벤임이죠. 여기 해당되는 제품 이것을 포함한 제품에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문구를 써야 되겠죠. 같이 보시면서 영유아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에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화장품 연령 기준을 보면 만 3세 이하 영유아로 분류되어 있고 어린이는 만 4세부터 또 만 13세 이하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연령 기준이 결정돼서 개정된 것이 작년 2020년도의 일이었고요. 요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가 나와 있는 고시는 그 이전에 고시안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아직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추후에 아마 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이해하시거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메칠하고 페닐파라벤 나왔는데요. 이 페닐파라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또 새롭게 분류돼서 정해진 원료입니다. 파라벤 중에 페닐이 붙어 있다.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파라벤이란 문구는 사용시 주의사항에서 나와 있지만 파라벤이 실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익 액시드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에스텔류가 파라벤입니다. 거기에 이 페닐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제의 성분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단일일 때는 0.4% 산으로서 혼합일 때는 0.8%까지 사용 제한이 한도가 걸려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와 관련된 거 한번 뽑아봤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성분 무엇일까요? 자, 해당 물질이 0.05%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는 해당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라.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연결시켜서 풀어봐야 하는 문제죠. 검출 허용 한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요. 포르말데하이드죠. 포르말데하이드의 함량이 0.05%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써야 되죠. 근데 포르말데하이드는 검출 허용 한도가 또 정해져 있죠. 몇 프로로 정해져 있을까요? 포르말데하이드 검출 허용 한도 바로 2000 ppm 마이크로그램 퍼 g입니다. 이 부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에는 0.05%인데요. 이 부분하고 2000 ppm 좀 헷갈리죠. 0.05%를 환산을 하면은 약 500 ppm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500 ppm, 500 마이크로그램 퍼 g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검출 허용 한도는 이보다 더 많은 2000 마이크로그램 퍼 g이니까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검출 허용 한도 나왔으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암기하는 부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켈은 35에 해당하는 화장품 유형은요. 맞습니다. 눈 화장용입니다. 자, 니켈은 눈과 색조만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죠. 색조 30, 눈은 35. 그 밖에 제품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g입니다. 자, 제일 낮은 검출 허용한도 1 ppm 무엇이죠? 맞습니다. 수은입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